내가 입문자다라고 한다면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냥 ETF를 사시면 돼요. ETF 중에서도 해외에 상장된 같은 ETF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. 가장 효율적인 건 KRX 금시장을 추천드립니다.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. 이제 금은방을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금값 얼마예요? 하면은 뭐 오늘 85만 원이에요 하면은 그게 기준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가 주요소마다 기름값 다르듯이 금은방마다도 금 가격이 다르다. 그래서 안녕하세요. 6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정확하게 고점이 어느 정도일지 맞출 수 없어요. 저도.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은 적어도 21,000불 이상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금의 폭등의 역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. 쉽게 표현을 해서 주식시장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. 근데도 정말 다양한 투자적 전략들이 나오고 다양한 이제 가치평가 기술들이 나오잖아요. 하지만 금은 역사가 무려 5,000년입니다. 그 기간 동안 폭등의 역사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고요. 우리가 금 가격이 2만 불에 도달한다라는 건 사실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그 정도는 가게 될 부분인데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광기가 조금 붙기 시작해요. 그래서 1970년대도 보면 금이 26배나 상승하고 나서야 이제 진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적정 가격은 한참 지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의 광기는 어느 정도일지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가 국제 시세보다 한 10% 정도 더 비싼 거예요. 근데 그게 원래 그러냐라고 하면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. 전 세계가 다 금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. 우리나라는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광산이 없습니다. 상업광산이 하나도 없어서 금이 생산된다라고 할 때는 뭐 도시광산에서 폐가전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는 거 요 정도 말고는 생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만큼 공급은 정해져 있다.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는다라고 했을 때 뭐 해외에서 이제 금을 빠르게 수입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워요. 갑자기 수요가 몰려들면 이 금이 해외에서 다시 수입되기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시차 동안 많은 수요만큼 그만큼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살려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만 금값이 국제시세보다 막 10%, 20% 비싼 일들도 종종 벌어진다. 그래서 지금은 한 10% 정도 비싼 수준인데 사실 이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투자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전략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랑 통일된다고 했을 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잖아요.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2002년에 설립을 하고 벌써 그 상하이 금거래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됐거든요. 심지어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그 금거래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인데 거기는 이제 선물 계약이 좀 주를 이루어요. 근데 상하이 금거래소는 또 실물이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바로 이렇게 빠르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당장 금을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가격을 이제 시세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픽스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 주기가 정말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외국에서요. 물론 가져올 수 있죠.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금을 가지고 올 때는 관부가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부가세 10%에 관세 뭐 3% 뭐 혹은 8% 이런 관세들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. 해외에서 금 팔찌나 금 목걸이 같은 걸 착용하고 들어오면 안 걸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착용하고 들어오면 그 가치가 $500 이상이면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. 근데 그냥 들어왔는데 운 좋게 안 걸리니까 이제 이래도 된다라고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. 절대 그런 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금이랑 백금은 아예 다른 겁니다.
그래서 어떤 분은 또 화이트 골드를 백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, 화이트 골드는 금에다가 이제 하얀색을 입히기 위해서 니켈을 섞은 걸 화이트 골드라고 하고요. 백금은 플래티늄이다. 우리가 뭐 이제 백화점 등급표 보면은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늄 하잖아요. 그 플래티늄이고, 금은 또 다르다. 금 가격이랑은 큰 상관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이 귀금속류, 이제 백금, 팔라디움, 구리, 은, 금, 얘네들이 이제 금속류들이 대체로 비슷한 가격 흐름을 갖긴 하거든요. 특히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금이랑 은이랑 백금, 이 세 가지가 상관관계가 제일 높고, 그 중에서도 실제로 백금이 최근 평가에서는 금보다도 더 저평가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. 최근 들어서 금가격이 오를 때 좀 더 두드러진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한 번쯤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입문자다라고 한다면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, 만약에 뉴스에서 요즘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단어가 만약에 등장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ETF를 사시면 돼요. ETF 중에서도 해외에 상장된 GLD나 IAU 같은 ETF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.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배당소득세 15.4%를 떼고,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 22%를 떼는데,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막 큰 게 아니라면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GLD나 IAU 같은 그런 이제 해외 상장 ETF를 추천드리고, 만약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검색해도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, 가장 효율적인 건 KRX 금시장을 추천드립니다. KRX 금시장은 국가에서 2014년에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금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이제 금시장인데요. 주식 어플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 있듯이 똑같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,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돼서, 일단 첫 번째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수수료가 0.3%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ETF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되게 수수료도 저렴하다. 그리고 세 번째, 가장 좋은 게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. 금통장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, 이렇게 금 투자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KRX 금시장은 정말 효율적이게도 그렇게 세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, 아주 매력적이고 또 간편한 투자 방법이라서, 실제로 금은방에서 이제 금을 산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,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금은방을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금값 얼마예요 하면은 뭐 오늘 85만 원이에요 하면은 그게 기준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금 가격은 뭐 뉴스에서도 똑같이 말하고, 뭐 어디서도 다 똑같이 뭐 4,200불이다, 돈당 8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가격이 같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, 우리가 주요소마다 기름값 다르듯이 금은방마다도 금 가격이 다르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적어도 3-4군데 정도만 발품을 팔아보시면 확실히 진짜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금은방을 찾게 되실 거거든요. 그래서 금은방에서 금을 사실 때는 적어도 4군데 정도는 발품을 꼭 팔아보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